안녕하세요. 한림학원 수학선생님 나태산입니다. 6월 평가원 보느라 고생 많았고, 특히 이번에는 아직 중간고사를 안 본 고3 학교들도 있을 거고,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모의고사를 본 학교가 대부분일 텐데, 정말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나영 문제 4점짜리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지만 30번은 분명히 많이 어려웠을 거고 21번은 나영 공통 문항이었기 때문에 킬러 문제들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뒤에서 정리를 할 거니까 일단 4점짜리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먼저 14번 문제입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A1이 1이고 지금 세 가지 규칙으로 이렇게 줬을 때 A11 더하기 A12 더하기 A13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은 이 세 개를 더했을 때 이 값이 나오기 위해선 n에다 4를 대입하는 게 일반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러면 대입해 보시면 A11 더하기 실제로 A12 더하기 A13은 여기에 그대로 그냥 4를 대입하면 다 되겠죠. 2A4 더하기 1 그리고 계속 더하시면 마이너스 A4 더하기 2 그리고 더하기 A4 더하기 1이 돼서 내가 구하는 숫자는 2A4 더하기 4가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네 번째 항만 구하면 될 것이고 네 번째 항은 n에다 몇을 대입했을 때 1을 대입했을 때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A1 더하기 1이 돼서 A1은 지금 1이라고 했으니까 네 번째 항은 2가 되고 그 값을 계산하게 된다면 8이 됩니다. 뒤에 있다 단답형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항이 있는데 여전히 수열의 귀납적 정의 파트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내가 구하는 바만 파악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15번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 간단하게 속도와 위치에 대한 얘기를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문제도 드릴 말씀이 딱히 없어요. 그냥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VT가 마이너스 4t 더하기 5고 지금 위치가 11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ST 즉 저식을 부정적분을 하게 된다면 더하기 5t 더하기 우리가 적분상수가 항상 붙을 거죠. 근데 지금 3일 때 11이라는 값이 생겼기 때문에 11은 3을 대입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18 더하기 15 더하기 C가 돼서 적분상수는 14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제가 잠깐 손으로 지우고 여기에 지금 14라는 값을 써준 다음에 내가 지금 0에서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0에서의 위치는 그냥 14가 된다. 이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간단한 부정적분에서 부정적분의 상수를 찾아서 적분상수를 찾아서 이제 값을 계산하는 과정 어렵지 않았으니까 잘 정리해 주세요.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지금 이제 A, B에 대한 문제를 풀라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거 보시면 사실 이제 요번에 좀 6월 평가원 문제가 그나마 조금 짜증났다고 하는 지금 확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를 한정해서 잠깐 얘기를 한다면 또는이의 과정이 남아 있으면 우리가 항상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즉 곱사건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소성을 먼저 차례대로 한번 써볼 건데 A, B 적어놓고 A를 가장 작은 숫자부터 차례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A가 1이 되면 B가 3이 되겠죠. 그리고 1하고 이제 더 되는 건 제가 봤을 땐 없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2로 넘어갑시다. 2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2도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4도 가능할 거예요.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시 3을 하게 되면 1도 될 것 같고 3을 하게 되면 또 5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4로 넘어가게 되면 2도 될 것 같고요. 4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또 써보면 5를 넣게 되면 3이 되겠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여기는 사실 쓸 게 없죠. A, B 쓰게 되면 1, 1, 2, 2, 3, 3, 4, 4, 5, 5, 6, 6 이렇게 6가지가 되는데 또는에 이란 말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해 줘야 되니까 일단 분모는 36가지가 될 것이고 지금 하나 8가지 그리고 6가지는 겹치는 숫자를 찾아보니까 지금 22, 44, 22, 44 이렇게 겹치기 때문에 겹치는 2개를 제외해 준다면 36분의 12, 3분의 1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하긴 좀 민망하지만 학생들이 보통 이런 계산을 할 때 그나마 객관식에는 지금 이걸 2개를 더한다고 해서 나오는 정답이 없어요. 하지만 평소에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제외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그 실수만 안 하시면 충분히 이번 시험은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냐면 아마 이거는 이제 시중규제집을 풀어보시더라도 대표 효용 문제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2학년 때도 많이 풀어봤을 법한 문제일 것 같고요. 문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양 끝에 지금 상수가 걸려있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K로 잡고 문제를 푸는 걸로 배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fx를 쓰게 되면 4x 세제곱 더하기 kx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요 값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적분을 하게 된다면 x 4제곱 더하기 2분의 1 kx 제곱을 0부터 1까지 계산을 하는 것이니까 뭐 간단하게 쓰면 1 더하기 2분의 1 k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값은 우리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k가 됐기 때문에 따라서 k는 2가 될 것 같습니다. k가 2가 됐으니까 이제 계산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준식은 4x 세제곱 더하기 2x가 되니까 f1은 6이 된다 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는 문제들은 다 우리가 충분히 시중규제집에서도 풀만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좀 실수한다면 많이 뼈 아플 것이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낯설다 싶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교과서 같은 거 풀어보셔도 풀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적었지만 학생들이 아마 문제를 풀었을 때 문제가 뭐지? 라고 싶었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말하지만 이렇게 지금 수열의 합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서 먼저 유도해야 될 과정은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K번째 항을 끝났기 때문에 K 플러스 1번째 항과 K 플러스 2번째 항이 바로 4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금 공차가 2였잖아요. 공차가 2였기 때문에 지금 그냥 워딩대로 써보죠. A1 더하기 2K 여기는 A1 더하기 은 4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A1에 대한 값이 유추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했으면 너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2A1 더하기 4K 더하기 2가 4가 될 것이고 정리를 하게 되면 A1은 1 마이너스 2K라는 값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나온 값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대입하거나 여기에 대입하셔도 되는데 SK에 첫째 항을 대입해가지고 정리를 하신다면 마이너스 16이란 값은 2분의 첫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수는 K개고 첫 번째 항은 1 마이너스 우리가 2K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두 개를 더했을 때 4가 됐는데 공차가 2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얘는 1이 될 거고 얘는 3이 될 것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AK번째 항은
그 앞의 숫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여기에 마이너스 1, A1과 AK를 더하게 되면 쉽게 깔끔하게 마이너스 K제곱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즉, K는 4가 되겠죠. K는 자연수니까. 그러면 계산이 정말 끝난 것 같습니다. K가 4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라는 A2K는 A 8번째 항의 값이 될 것이고, 8번째 항의 값은 지금 첫째 항이 마이너스 7이고 지금 공차가 2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 7이 될 것 같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정말 쉬운 문제고, 계산을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건 좀, 아마 학생들이 좀 이런 문제 풀면은 아무래도 여기를 2분의 K 항, 여기도 등차수열 합공식으로 쓸 텐데, 항상 우리가 고3,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는 그런 과정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수열의 합에 대한 과정으로 생각을 해서 첫 번째 항을 찾고, 그 다음에 마지막 번째 항을 찾는 연습을 조금 하시는 게 제가 3월하고 4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중요한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번 문제도 사실 이제 좀 제가 하나 궁금했던 건, 이제 총평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빈칸 문제로 나왔어야 되는 파트가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이제 원론적인 수투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 제가 많이 말씀드린 과정으로 풀면 쉬워요. 잘 보시면 지금 제가 근데 항상 저희 기존생 친구들한테 많이 강조를 하지만, 이런 방정식은 2x세제곱 더하기 6x제곱은 마이너스 a로 두게 되면 요 하얀색 흰 글씨에 대한 해석이 두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가 교점이 2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래프와 지금 요 상수 함수가. 그러면 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제가 모의고사에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서 그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기가 x축이 될 거고, 지금 이거를 굳이 미분하지 않고도 2x제곱에 x 더하기 3으로 써준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뚫고 지나가고 0에서 튕기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말하는 접점과 교점의 비가 2대 1이기 때문에 이 점은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또 쓰시면 마이너스 2를 이제 여기다가 계속 대입을 하게 된다면 마이너스, 지금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6에 더하기 24니까 이게 마이너스 2,8이 되겠죠. 그러면 저 파란색에 대한 과정이 다 해결이 됐고, 이제 저 다시 노란색에 대한 과정으로 해결을 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파란색은 이렇게 여기까지는 갈 것이고, 지금 2에 대한 값을 한 번만 더 계산해 보죠. 이 2를 대입하게 되면 2,40이 될 겁니다. 16에 24니까. 그러면 그림이 좀 비약적이긴, 말이 안 되긴 한데 저는 편하게 할게요. 여기까지 그림이 실제로 파란색이 아닌 이제 분홍색에 대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a가 어떻게 존재해야 지금 교점이 2개 되는지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미 다 그렸죠 저희가.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보다는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마이너스 a 값은 8보단 작거나 같고 0보단 커야 되겠죠. 물론 부등호 방향 바꾸셔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어차피 개수는 계산은 똑같이 8개가 나올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 문제고, 네, 19번 문제 치고는 이것도 사실 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쉬워서 네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미분해서 그리는 것도 맞지만, 이따 30번에서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극점의 위치 관계 통해서 극대나 또는 극소점을 빠르게 찾은 이후에 내가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시간을 단축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계산 실수도 안 하는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연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따로 영상으로 첨부하도록 할게요. 20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지금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일단 제가 좀 간결하게 썼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면, 지금 공을 지금 4개를 뽑는데 적혀있는 수가 같은 것이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일단 같은 것이 있게끔 나오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죠. 지금 공은 8개 중에 4개를 뽑는 상황에서 지금 같은 공이 적혀있는 수가 같은 것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후보군을 찾으려고 하니까 첫 번째 요 초록 색깔로 동그라미 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뽑게 되면 나머지 6개 중에서 우리가 2개를 뽑으면 되겠죠. 그리고 4랑 4도 이렇게 같이 뽑을 수 있겠죠. 이 경우에 대해서도 6개 중에 2개를 뽑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노란 색깔로 다시 한번 필기할 내용은 되게 중요한 과정인데, 지금 여기서도 3, 3 뽑았을 때 4, 4 뽑는 경우, 여기서도 4, 4 뽑았을 때 3, 3 뽑는 경우가 생기니까 겹치겠죠? 겹치는 것은 언제나 한 가지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과정이 70분의 29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지금 꺼낸 공 중 검은 공이 2개일 확률을 계산하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바가 결국엔 상황이 제한된 지금 조건부 확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식을 멋들어지게 쓰지 않아도 70분의 29에 대해서 지금 숫자가 같은 경우에서 검은 공이 2개인 경우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초록 색깔 과정을 다시 한번 본다면, 지금 초록 색깔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3, 2색과 3이 색칠된 게 이렇게 칠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제 검은 공이 2개가 되기 위해선 나머지 검은 공 3개 중에 1개를 뽑아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나머지 흰색 공 3개 중에서 또 1개를 뽑아야 문제가 안 생기겠죠. 지금 3개 중에 1개, 3개 중에 1개라는 건 3, 3을 뽑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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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분홍 색깔 경우도 여기 요번엔 4, 그리고 색칠된 4에 대해서 3개 중에 1개, 또 3개 중에 1개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4, 4를 뽑는 경우도 있을 거고 4, 4에서 3, 3을 뽑는 경우가 또 중복이 되니까 그 중복이 되는 한 가지는 이 한 가지를 제외해 주신다면 9 더하기 70분의 9 더하기 9 빼기 1이 돼서 정답은 29분의 17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조건부 확률 문제니까 평소에 조건부 확률 문제 볼 때 우리가 과연 분모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제 어떤 케이스들이 나온지에 대해서는 아마 시중교재집이나 교과서에서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는 사실 대표적인 조건부 확률 상황을 제안했을 때 내가 여기에 과연 곱사건의 형태를 어떻게 고민할 수 있냐, 이렇게 케이스를 천천히 나눠서 생각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고민해 보시고 문제를 잘 풀어 보시면 20번 치고는 사실 너무 쉬워서 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면 한 2010년도 초반, 그리고 9년, 10년, 11년 이때쯤 해가지고 지수함수와 1차 함수에 대한 관계로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 문제는 2차 함수니까 한번 그림을 그려서 먼저 일단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려봐도 되고, 포인트인 점들을 좀 먼저 찍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문제에 한해서는. 자, 지금 일단은 절편이 마이너스 1과 1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 쓰고 여기를 1이라 쓰겠습니다. 그러면 y절편은 2가 될 거니까 2가 될 거고, 그래프는 지금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예요. 항상 이렇게 곡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그래프를 정말 그려야 된다면, 이렇게 지금 저는 칠판에 선이 나와 있으니까 그렸지만, 문제를 푸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림이 얼토당토치만 않게 그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직선, 지수함수에 대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지수함수는 우리가 항상 0일 때 1을 지나고, 지금 1일 때 2를 지나고, 지금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1을 지나니까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x1이 지금 x2보다 작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x1이 될 거고, 여기가 x2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문제를 진짜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기억이 지금 x2가 2분의 1보다 크다인데, 우리가 이런 문제에 한해서는 이제 뭐 값을 어떻게 대입하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여기다 한번 식을 대입해 볼게요. 지금 2분의 1이라는 점이 어디 있을 줄 모르겠지만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게 된다면 밑이 2인 경우에 대해서는 2의 x2 제곱과 2의 2분의 1 제곱에 대해서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안 되니까 얘가 우리가 구했던 y2가 될 거고, 얘가 지금 루트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루트 2라는 점은 대략 따져봤을 때 우리가 1.4 땡땡땡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쯤의 값이 될 거고, 대략 한 여기가 지금 1인 상황에서 여기가 1.5라면 이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쯤이라고 이렇게 점을 찍는다면 이제 다른 값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x2가 여기인 상황에서 (2분의 1을) 요번엔 2차 함수에다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2와 지금 2분의 1의 제곱에 더하기 2가 되니까 얘는 2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이라는 값을 지금 이렇게 지수함수에다가도 대입을 했고, 2차 함수에도 대입했더니 루트 2와 2분의 3의 관계식을 따져보라고 하는 거고, 2분의 3은 우리가 1.5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1.4 땡땡땡보다는 1.5가 커야 되겠죠? 그럼 2분의 1은 제가 봤을 때는 좀 크게, 대략 여기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흰색의 값이 보라색의 값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쯤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x2와 2분의 1에 대한 값만 비교를 하는 거니까 실제로 x2가 2분의 1보다 크다가 맞는 기억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놨다면 그래프의 특성에 의해서 기억은 맞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니은을 한번 해볼 건데, 니은은 다른 색으로, 우리가 니은을 보시면 많은 친구들이 아마 떠올리는 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문제 열심히 푸셨으면 이걸 지금 x2 빼기 x1은 어차피 양수니까 양변을 x2 빼기 x1으로 나눠주게 된다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1이라는 경우가 되니까 우리는 이제 기울기로 접근을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보게 되면 x1에서 x2로 가는 이 기울기와 과연 기울기 1짜리라는 선이 누가 더 크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건데, 제가 이걸 잠깐 그림을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본다면
지금 그림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기울기 1짜리인 선을 응용을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편한 건 여기일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지금 여기 점에서 출발해서 여기 점으로 갈 때 우리가 기울기는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절편이 여기 있는 상황에서 저 지금 노란 색깔 점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지금 방향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초록 색깔 보시면 지금 제가 그림 그려놨지만 실제로 0,1에서 출발하는데 노란색보다는 조금 낮게 출발을 하는 거죠. 근데 1,2로 지금 상대적으로 1,2도 아니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이거보단 지금 값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록색의 기울기는 이 노란색의 기울기보단 무조건 커야 우리가 기울기 개념상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니은도 그래프의 특성상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수식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림을 지우고 수식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죠. 학생들한테 제가 많이 강조를 했지만 y2가 2의 x2인 것 맞고요. y1이 2의 x1도 맞는데 그거보다는 y2는 실제로 마이너스 2의 x2의 제곱에 더하기 2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의 x1의 제곱 더하기 2가 x2 빼기 x1으로 쓸 수 있으면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하게 될 건데 어차피 2와 2는 사라질 것이고 마이너스 2로 묶게 되면 x2 빼기 x1 x2 더하기 x1으로 묶일 것입니다. 식이. 그리고 나서 지금 x2와 x1은 여전히 x에서 x1을 뺀 거는 양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고 다만 x1과 x2를 더한 건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지겠죠. 여기까지도 값은 유추가 될 거예요. 그러면 x1과 x2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 해설은 디귿으로 같이 넘겨서 마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니은은 해결할 수 있지만 이건 이미 계산을 했기 때문에 다시 디귿에서 한번 차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디귿을 볼 텐데 디귿은 지금 문제가 y1과 y2에 대한 곱수를 얘기했고 y1과 y2의 곱이라는 건 이차함수에 넣어봐도 되지만 지수함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2의 x1 곱하기 2의 x2가 될 것이고 이 말인즉슨 x1 더하기 x2라는 지수의 덧셈이기 때문에 두 수의 곱셈은 이런 과정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2분의 루트 2라는 건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될 것이고 1이라는 숫자는 2의 0제곱이 되니까 x1 더하기 x2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0 사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수식적으로 접근했던 요 내용이 여기서 쓰일 수 있으니까 요 쪽은 일단 맞게 될 것이고 x1과 x2를 더했을 때 음수가 되는지 판단해 보는 건데 이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x1이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x2가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할 때 x2의 점을 잠깐 여기로 이렇게 대칭을 시킨다면 지금 그렇게 대칭시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2차 함수가 y축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게 된다면 그림을 그린 이상 x1과 마이너스 x2 값 중에서 더 작은 건 바로 x1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x1과 x2를 더한 건 음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요 과정 또한 맞게 되면서 디귿이 결국엔 맞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이제 21번 문제였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이 문제를 한정해서 좀 얘기를 하긴 좀 어렵지만 기존의 문제를 열심히 풀어봤던 친구들은 뭐 사각형의 넓이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제가 지금 해설지를 제대로 보진 않았지만 해설지에서는 아마 좌표라는 값을 다 설정해서 그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따진 해설도 있었을 텐데,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은 그림을 그리고 나서 기억은 이제 x2와 2분의 1만큼은 좌표 넣어서 비교해 보는 것, 그리고 니은은 기울기로 그래프를 보면서 노란색과 초록색이 실제로 초록색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드린 것, 그리고 수식적으로 접근하면서 디귿을 지수 함수에 대한 관계식으로 유도를 함으로써 두 점이 더했을 때 음수, 하지만 아까 수식적으로 접근한 과정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단 크다라고 얘기했던 이 문제가 여러 가지 해설이 있겠지만 가장 간결하고 빠르고 정확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가형의 18번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킬러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민망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학생들이 아마 기존의 문제를 많이 풀게 되면 항상 이제 좀 기억, 니은, 디귿을 많이 찍고 넘어가고 그랬었겠지만, 찍어서 맞은 거는 나중에 수능 가서 열심히 하시고, 평소에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디귿까지 이렇게 간만에 수식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푼다 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연습하고, 기출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9년, 10년 도쯤에 이렇게 많이 나왔던 지수함수와 직선 또는 로그함수와 직선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번 수원 킬러 문제 21번을 해설했고요. 잘 정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번 문제는 그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금 0부터 A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아시겠죠 다들? A 빼기 0분의 FA 빼기 F0는 2에서의 미분계수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시고, 지금 여기 그냥 그대로 대입하게 된다면 상수항도 없으니까 A분의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더하기 5A, 그리고 F'이니까 여기 잠깐 미분을 제가 따로 써놓으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5가 돼서 이를 대입하시게 되면 지금 5가 나와요. 그러면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된다면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5가 되니까 A의 A-3은 0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A 값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3이 된다 라고 하는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4점짜리는 틀리면 등급이 잘 안 나와요. 잘 정리해 주시고,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문제는 제가 지난 4월 교육청 30번에서도 다뤘기 때문에 최고 난이도로 나오면 그 정도로 나오고, 쉬운 문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접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27번 문제는 이제 간단한 중복조합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6인데 나조건이 적어도 하나는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하나는 0의 반대말 여사건으로 접근하신다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A, B, C, D가 모두 0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말인즉슨 전체 경우의 수는 4H6이 될 것이고, A, B, C, D가 0이 아니라는 거는 지금 냈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1, 1, 1, 1을 여기서 빼주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이 2가 되면서 4H2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하게 되면 9C6에 빼기 5C가 되네요. 그러면 84에서 10을 뺐으니까 74가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이제 부정방정식을 통한 우리가 중복조합 문제를 푸는 아주 기초 유형이 될 거고, 절대로 이 문제도 실수 없이 푸시면 맞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시그마에 대한 지금 이렇게 문제로 나와 있지만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를 하는 게, 사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쉬운 과정은 이제 일반항을 찾고 나서 이제 5번째, 7번째, 9번째를 찾으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어차피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제가 이 항을 그냥 편하게 SN이라 두겠습니다. 즉 SN이라는 건 지금 2차식이고 우리가 교과서에서도 많이 풀어봤지만 n에 대한 2차식은 등차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반항이 제가 일반항을 BN으로 써야 되겠죠. 일반항은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쓸 수 있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상수항이 없을 때 2가 내려오고 그리고 첫째 항 S1이 9이니까 B1도 9가 돼야 하므로 1을 더했을 때 5만 더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과정이 실제로는 BN이 아닌 AN분의 4N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AN은 4N 더하기 5분의 4N 마이너스 3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해서 계산을 하죠. 5 대입하게 되면 A5는 25분의 17 A7은 33분의 25 A9는 41분의 33이니까 지금 A5와 A7과 A9를 곱하게 되면 지워지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두 개만 남을 것 같습니다.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8이 되겠네요. 그쵸, 문제가 좀 심심한데 우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열 문제에서 이렇게 시그마가 복잡한 걸로 나와 있으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과연 이게 실제로 무슨 수열이 됐고 다시 치환을 돌려가지고 계산을 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렵지 않은 문제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등차 수열의 합일 때 등차 수열의 일반항으로 바꾸는 과정은 저희 기존생 친구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산을 좀 빠르게 하는 것도 시간을 줄이면서 정확히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네, 29번 문제 보도록 하죠. 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단 크게 그려놓고 할까요? 겸사겸사? 이 문제가 사실 좀 재미있긴 했어요. 끝나고 나서 제가 재밌었던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일단 가 조건이 F1 곱하기 F2가 9 이상이고요. 나 조건이 지금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하네요.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A에서 A로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뤘기 때문에 4의 4제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치역이 3개이기 때문에 이제 치역을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건하고 반대되는 경우를 빼거나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거나 이렇게 하실 텐데, 그거보다는 가조건 워딩, 나조건대로 따라가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F1이 될 수 있는 거 우리가 먼저 써봅시다. 지금 1, 2, 3, 4 그나마 4개밖에 없으니까 F1이 3일 때 F2가 3인 게 될 거예요. 제가 계속 지우면서 할 건데 한번 여기다 써놓을게요. F1이 3, F2가 3. 그러면 이제 9는 됐고 치역이 3개가 돼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한번 계속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F3은 몇 개가 가능하냐? F3은 그냥 당연히 3가지가 가능하겠죠. 3이 3으로만 안 가게 된다면, 3이 3으로 가게 되면 치역은 2개밖에 또는 1개밖에 안 되니까 치역 3개가 되기 위해선 3이 갈 수 있는 건 3가지. 그리고 F4가 갈 수 있는 건 2가지가 돼서 첫 번째 경우의 수는 아마 3 곱하기 2, 즉 6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쓸 수 있는 내용은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저는 바로 F1이 4일 때 그리고 F2가 4일 때로 가보고 싶어요. 왜냐면 F1이 3이고 F2가 3인 경우가 이렇게 나왔다면 F1이 4이고 F2가 4인 경우도 똑같은 과정, 즉 6가지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럼 일단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다른 경우니까 더해 주시게 되면 12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황 색깔로 세 번째 경우 한번 해보죠. F1이 3이고 F2가 4인 거. 그러면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네 번째 경우는 거꾸로 되는 것일 것이고 그 과정 또한 제가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F1이 3, F2가 4로 가는 걸 보시면 이제 이미 두 개로 갔기 때문에 3이 갈 수 있는 걸 잘 따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분홍색으로 한번 해볼 건데 F3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이 경우의 한정에서는 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F3이 1이나 2로 가게 된다면 그 즉시 4는 이제 2로만 안 가면 되기 때문에 세 가지가 되겠죠. 적어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F3가 3이나 4로 가게 된다면 이렇게 적어드리면 조금 헷갈릴 것 같으니까 제가 다른 색으로 해드릴게요. 노란색으로. F3이 만약에 3으로 가거나 4로 가게 된다면 다시 이번에 색깔 지우고 한 번 더 써본다면 이렇게 가게 된다면 지금 두 개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F4가 가야 되는 건 무조건 두 가지. 그 두 가지라는 건 안 간 것들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럼 종합해서 이 세 번째 경우의 수에 대한 과정을 곱셈으로 다 정리를 한다면 두 개, 세 가지. 그리고 얘도 두 개, 두 가지가 되니까 10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일 때도 10가지, 네 번째 경우의 수도 10가지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20이 될 거고 이 과정에 대한 계산을 해주신다면 256분의 32, 즉 8분의 1이 정답이 돼서 8분의 1에 120을 곱했을 때는 우리가 15가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4월 29번 문제보다는 훨씬 쉬운 문제였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답이 120을 곱하기 때문에 안 떨어지면 충분히 검토를 할 만한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아마 뺐을 때 조금 문제가 생겼던 친구들이 120이 곱해졌을 때 우리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 고쳤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저는 기준을 이렇게 아마 치역을 3개 잡고 기준 푸신 친구도 있을 텐데 그거보다는 F1과 F2가 먼저 결정되는 경우를 따지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간결하고 틀릴 건덕지도 없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지만 29번 문제치고는 이 문제 또한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할 말이 많죠. 할 말도 많고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제가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성질을 이용해서 쉽게 풀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먼저 우리가 일단 요 그래프 먼저 좀 해결을 해보죠. 요 그래프는 뭐 이 마이너스 1에서 극대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도 안 하고 다들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뭐 마이너스 1인 극대가 되는 그래프가 될 것이고 우리가 요걸 조금 알으셔야 되는데 요게 지금 이차항의 계수가 제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ax 세제곱 더하기 이차항의 계수가 없으니까 바로 bx로 넘어가고 c가 붙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는 사실 어떻게 되냐면
요 C를 잠깐 가리고 본다면 기함수 그래프가 될 거고, 기함수 그래프라는 소리는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물론 당연히 C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1로 내려가거나 1로 올라가는 그래프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물론 마찬가지로 제가 좀 하다 말았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이제 두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네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 그리고 0보다 클 때는 gx 그래프를 본다는 게 바로 hx가 되는데, 우리가 일단 hx는 h0가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값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그래프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f 그림은 지금 일단 0에서 지금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이어질 텐데, 이거를 이제 축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저는 가족권에서 먼저 얘기하는 걸 h0, hx라 뒀기 때문에 저걸 이용해서 요 축을 x축이 아닌 h0라는 축으로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되게 간결해질 것 같아요. 이제 소위 말해서 0에서 지금 원래 그래프가 저렇게 끊겨지면서 극대 그래프가 어떻게 생성이 알아서 되겠지만,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차함수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생성되면서 여전히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을 가지는 이차함수 그래프가 되겠죠. 어차피 축이라는 건 만들어 주기만 했을 뿐 내가 극대극소가 막 변하거나 그럴 일은 없으니까. 그럼 여기가 0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대칭성에 의해서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일단 2차 함수 그래프가 제가 실제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는 문제는 요 지금 3차 함수 그래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프가 이 원점에 대한 형태에서 그려질 때 아까 평행이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위아래로 문제가 되지만, 지금은 제가 h0라는 축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저 3차 함수 그래프는 이 0,h0에 대해서 대칭이다. 즉 실제로 요 C는 우리가 h0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래프의 개형은 크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사선 조금 살짝 그릴게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인 거는 문제에서 오류가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지는 그래프가 생성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족건이 얘기가 해결이 되는 게 hx와 h0의 모든 실근의 합이 1이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0, 나머지 한 근은 3이 될 것이고, 이제 함수식을 제가 다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나중에 분명히 쓰이겠죠? 무슨 계수, 무슨 계수를 볼 거냐면 2차 함수에서의 0에서의, 물론 좌미분 계수지만 모든 다양한 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연속하기 때문에 0에서의 미분계수, 2차 함수에서의 3차 함수에서의 0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라는 것만 파악하시면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두 그림을 쪼개서 볼게요. 두 그림은 조그맣게 이렇게 하나가 있겠죠. 여전히 여기 축은 h0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그리고 이 그림을 제가 또 쪼개서 보죠. 축이 그대로 h0가 있는데 여기가 0이고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여기가 3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는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창의 계수가 0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 함수식과 요 함수식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결정되냐면 파란색의 fx식은 최고차항의 계수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b라고 두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문자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좀 지워 놓을게요. 최고차항 계수를 b라 둔다면 bx의
여기가 방금 0이었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였죠. x 더하기 2 그리고 더하기 h 제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록색 깔의 3차 함수 그래프 gx는 제곱차함계수 a라 두고 ax x 인수 3개 이렇게 결정되면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h0라는 축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나와 있는 조건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식 나 조건 이제 이용해야 되겠죠. 마침 그림도 잘 된 게 마이너스 2부터 3이라는 닫힌 구간으로 설정을 해줬고 실제로 그림 따라가 보니까 여기서부터 딱 여기까지가 되네요. 그러면 최대값은 볼 필요도 없이 여기 점, 최소값은 볼 필요도 없이 여기 점이 될 것이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최대값은 그냥 한번 써볼까요? 지금 결정된 식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를 대입했으니까 0 되겠죠? 더하기 h 제로가 될 것 같습니다. 최소값은 이제 여기서 좀 써야 되는 중요한 식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요 그래프로 보셔도 되지만 요 그래프를 보신다면 이렇게 지금 점이 마이너스 3, 0, 3 그리고 h0라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극점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는 이 길이가 루트 3일 때 우리가 이 극점은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도 제가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따로 영상을 첨부하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굳이 미분을 하지 않고도 이 길이 대 이 길이 b가 1대 루트 3이고 저 좌표를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 좌표를 네모라 두고 이 좌표는 실제로 3이 됐으니까 이 네모 좌표는 루트 3이라는 점이 돼서 계산이 루트 3, 루트 3, 루트 3을 대입한다면 a의 루트 3 루트 3, 루트 3인데 어차피 합차 공식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6에 더하기 h0가 돼서 정리를 해주신다면 마이너스 6a 루트 3 아이고 조금 예쁘지가 않네요. 마이너스 6 루트 3a 더하기 h0가 됨으로써 계산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최대 최소의 차를 물어봤으니까 아이고 제가 여기 문제를 잘못 썼는데 차를 물어봤으니까 요 두 개를 빼신다면 당연히 h0는 사라질 것이고 여기서 여기를 뺐으니까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빼면 최대와 최소의 차는 마이너스 b 더하기 6 루트 3a 그리고 그 값은 3 더하기 4 루트 3a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쓸 수 있는 게 첫 번째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하나씩이 더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용하는 식 뭐가 있었죠?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미분계수만 후딱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어차피 문제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 문제만 지우고 마저 해설을 더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아까 여기 결정된 식에서 0에서의 미분계수 보시면 되는데 하나씩 미분해서 먼저 계산을 썼는데 f'x는 지금 b에 하나씩 미분하게 되면 곱미분 형태로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f'0는 2b가 될 거고요. 그리고 g'x를 볼 건데 하나씩 미분하시게 되면 a에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3으로 나오면서 0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만 바라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9a가 되겠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값과 이 값이 같으면 되니까 2b는 마이너스 9a라는 관계식이 하나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깔끔하게 대입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지금 B는 마이너스 2분의 9A인 것을 알았으니까 여기 식에 B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9A를 대입을 한다면 2분의 9A 더하기 6 루트 3A는 3 더하기 4 루트 3A. A가 왜 자꾸 붙죠? 죄송합니다. 4 루트 3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의 관계식이 어떻게 유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A 값은 여기 식을 나눠주시면 되는데 나눠서 그냥 볼까요? 2분의 9 더하기 6 루트 3 더하기 4 루트 3이 되고요. 얘는 계산하시게 되면 얘랑 얘가 그냥 아예 세트로 약분이 이쁘게 됩니다. 3분의 1호. 그러면 A가 3분의 2가 됨으로써 B는 (3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되므로 문제 조건 다시 한번 따져보면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되는 거 만족하고요. A가 3분의 2,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되는 거 만족을 다 하네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 끝난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이제 요 그림도 잠깐 지우면서 제가 마무리를 좀 요거 그림 지우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준식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한번 문제를 쓴다면 fx는 a가 지금 3분의 2가 나왔으니까 a가 b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에 x에 x 더하기 2 h0 gx는 3분의 2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3 더하기 h0가 될 거고, 제가 지금 문제를 지었지만 아까 문제 조건들에서 계산을 할 때 h 프라임 마이너스 3은 f 프라임 마이너스 3과 동일할 것이고, 아까 저기다 써놨으니까 저기 그냥 차용을 할게요. 저기 자리에 마이너스 3 더하기 2를 대입하신다면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11호. 이게 h 프라임 마이너스 3일 거고, h 프라임 4는 g 프라임 그럼 4가 되겠죠? 그러면 저 자리에 요 자리에 3분의 2를 대입하고 4를 차례대로 대입하시게 되면 4 다 대입하시게 되면 4 곱하기 7 더하기 4 곱하기 1 더하기 7 곱하기 1이 되니까 28, 4, 7, 39가 돼서 26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h 프라임 마이너스 3 더하기 h 프라임 4는 38이라는 정답이 되겠네요. 네. 제가 좀 이렇게 한 번에 좀 흐름을 설명하고 싶지만 제가 좀 칠판을 집어서 잘 다시 한번 얘기를 한다면 언제나 그렇듯 4월 30번, 6월 30번 수투의 이제 그래프 추론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이제 좀 고난이도 문제가 됐고요. 사실 제가 이 문제를 보고 하는 얘기는 많은 걸 알려드렸어요. 2차 함수가 극대인 거는 당연히 아시겠고, 우리가 3차 함수가 저렇게 2차항의 개수가 없을 때는 기함수 성질을 통해서 y축으로 대치 평행이동하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그래프의 교점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함수 그래프에 한해서 3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 기함수 그래프로 설정되어 있을 때 x축의 위치만 잘 설정해 준다면 극점의 위치 관계 또한 쓸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계산이 조금 많이 간결해진다면 사실 문제의 계산은 크게 어려운 게 없고요. 하나 제가 걱정되는 건 아마 그러는 친구들은 없었겠지만 요거와 요거의 관계식을 통해서 B가 마이너스 3 아니야? A가 3분의 2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해서 이제 때려 맞추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맞았지만 미분계수를 통해서 작업을 해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절대로 그런
풀이는 하시면 안 되고요. 30번 문제 친구는 제가 좀 어려웠지만 계산이 깔끔했고 건덕지가 나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해설도 들어보고 제 해설도 이미 듣고 있으니까 해설 들으면서 연습을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나중에 수능이나 9월 평가원 30번에서도 또 이런 문항이 나올 때 추론을 하면서 당황하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꼭 반복하고 연습해서 나중에는 이런 문제를 당당하게 맞춰서 원점수 100점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학생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시험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제가 좀 찾아보면서 등급 봤는데 이게 오늘 영상 찍은 날이 아마 시험 보고 그 다음 날이니까 등급 이맘때쯤에 이제 표본도 되게 많아지고 점수대도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더 쓰고 싶은데 이제 4개 정도 뽑아가지고 등급을 적어봤고요. 1등급은 96점, 2등급은 이 투수만 제외하고 88점, 3등급도 73점, 4등급도 50점대 중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답률은 이제 EBS 쪽 보면서 제가 좀 적어놨는데 사실 조금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30번이야 당연히 어려웠으니까 제가 이건 1등급을 가르는 1등급에 대한 문제였을 것 같아요. 만점자냐 1등급이냐. 그럼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2등급을 갈랐던 문제는 분명히 29번. 그리고 저는 사실 2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이제 등급을 가르는 문제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 정도는 전혀 아니라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29번 그리고 저는 2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난이도로만 본다면. 근데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등급 오답률이 너무 생각보다 낮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어디서 많이 들었었겠지만 웬만하면 기억, 니은, 디귿이 다인 5번이 정답이다 라고 이제 좀 찍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그거에 의해서 좀 약간 오답률이 생각보다는 낮다 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문제가 이제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쭉 적어놨지만 28번, 27번 그리고 조금 2등급하고 3등급 사이인 친구들은 이 문제 18번 문제를 풀었을 때 계산이 이게 안 되는데 왜 이 문제는 이렇게 어떻게 풀지라고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 전혀 당황하지 말고 제가 아까 풀어준 것처럼 관계식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가지고 작업을 했던 게 아니라 등차 수열의 성질을 이용해서 AK번장의 값을 찾음으로써 SK의 값을 유도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금 아무래도 일반적이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학생들마다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 이제 1등급인 친구들은 절대로 이제 이번 시험이 정말 많이 쉬웠어요. 정말 많이 쉬웠기 때문에 그동안의 6월 평가원 중에 거의 가장 쉬웠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등급을 맞은 친구들은 기존에 나왔던 기존의 문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복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고난도 문항도 그래도 30번이 고난도 문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고난도 문항 연습 열심히 하시면서 기존의 문제들을 복습한다. 복습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21번 30번 같은 함수의 추론 문제 이 두 문제는 여전히 중요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 제가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1등급이 아닌 전 사실 2등급 친구들은 요번 2등급 친구들이 한정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2등급을 맞았다는 소리는 제가 봤을 때는 30번은 좀 틀렸을 거고 확률 문제 지금 29번 지금 확률 문제 28번 지금 이 문제는 수열 문제 그리고 20번 같은 경우에는 또 확률 문제죠.
아마 확률 문제에 대한 문제를 조금 틀렸을 거예요. 조건부 확률이든 확률이든. 그러면 요번에 분명히 시험이 확률 난이도가 조금 높았기 때문에 이 높아진 확률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푸시는 게 맞는데, 열심히 푸시는 거는 기출문제보다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수능 완성, 저는 개인적으로 수능 완성이랑 마찬가지로 수능 특강 등등등을 이렇게 좀 열심히 풀어보시는 거, 제가 뭐 다른 교재를 추천하는 거는 좀 논조에 맞지 않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던 확률과 조건부 확률 문제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특강은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렵지만 나중에 어떤 소스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좀 풀어보시는 걸 확률과 통계 한정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된다면 이 1등급의 친구들의 과정을 그대로 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3등급 친구들은 이제 아마 이 정도 점수대면은 이제 4점짜리 7개 틀렸죠. 보통 3점짜리도 한두 개 틀렸을 거고, 제가 3점짜리는 해설 안 했지만 3점짜리 문제 중에서도 간결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식 같은 걸 이용해서. 근데 점수가 저렇다는 뜻은 이제 4점짜리가, 저는 4점짜리를 7개 틀렸다는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먼저 본인이 이 문제를 실수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이제 못 푼 건지 판단하시고, 이 정도 난이도를 문제를 못 풀면 나중에 작년 수능처럼 문제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게 된다면 점수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인지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실수했다면 그 실수를 고치시면 될 거고, 못 풀었다면 관련 문항들을 다시 기초부터 반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뭐 4점짜리 이렇게 틀렸는데 뭘 이걸 기초부터 반복하라 그러냐 하겠지만, 요번에 나왔던 4점짜리 문항들이 절대로 어렵지 않았고 매우 쉬웠습니다. 매우 쉬웠는데 그 4점짜리 문항을 몰라서 못 풀었다는 소리는 관련 문항에 대한 또는 단원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다는 뜻이니까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꼭 연습을 해놓으셔야 나중에 4점짜리가 어려워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4등급부터는 사실 정말 제가 3점 다 맞으면 48점이라 얘기했는데 2점 3점 거의 그 수준에 근접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점짜리는 거의 다 틀렸다는 소리니까. 그렇게 제가 4등급은 짧게 얘기만 드리고, 이제 소위 1등급, 2등급, 3등급 친구들이 아닌 이제 3등급 앞부분 친구들에 한해서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할 테니까, 요번에 점수대가 본인이 한 60점대 중반에서 이제 차례대로 들어간다면 제가 좀 여기는 좀 급 초반이라고 적어 드릴게요. 그래서 좀 그렇게 공부법을 제가 따로따로 말씀드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 친구들이 이 과정이 된다면 이 과정도 하셔야 되고, 이 친구들이 이 과정까지 됐다면 저는 사실 여기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2등급 친구들은 얘를 가장 먼저 한번 우선적으로 해보시고 빠르게 이 과정으로 가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 1등급 친구들은 어느 정도 문제 푸는 개념은 서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위주로 하면서 이런 과정들도 다시 한번 하시는 게 남은 이제 9월 평가월까지 한 3개월 남았죠. 중요한 과정일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저번 모의고사와 다르게 이렇게 좀 소위 말해 좀 주저리 떠들었는데, 그 이유는 저도 시험 문제 봤을 때는 등급컷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드는 친구들은 재수생과 재수생이라고 하긴 좀 웃기니까 저는 N수생이라고 할게요. N수생과 반수생이 조금 등급을 올리는 역할들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요번에 좀 시기다 보니까 저도 지금 계속 이렇게 강의 촬영을 하는 거를 혼자 찍고 이러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대학교를 안 다니게 되면서 아마 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좀 다시 대학교를 노려봤을 때
좀 더 독한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저렇게 좀 독특한 등급 컷을 결정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4월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잘하는 친구들은 대상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아닌 이런 재수생과 N수생과 반수생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시험을 쉽게 나왔다고 앞으로 시험을 쉽게 공부해야지라고 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할 필요도 없이 여지껏 본인들이 했던 것만큼 공부를 꾸준히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9월에 만약에 어렵게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거고, 쉽게 나오면 쉽게 나오는 대로 또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이 아니라 수능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을 보면서 수원, 수투 문제들 분명히 이렇게 킬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잘 나와 있으니까 풀면 좋겠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어떤 이제 좀 개념 같은 건, 좀 독특한 개념 같은 것들은 제 영상을 보고 납득이 안 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뭐 중요한 것들 위주로 저기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수학 나형은 정말 많이 평이했기 때문에 이 등급컷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충분히 지금부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4등급, 3등급을 목표로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1등급을 맞는 친구들은 단 하나의 실수도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7월 모의고사 다시 또 해설할 때 찾아뵙고, 아마 기회가 된다면 제가 뭐 현장 강의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뭐 수업하는 영상들을 한번 따로 첨부를 해서 애들하고 가르칠 때는 어떤 느낌으로 가르치는지 얘기를 할 테니까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고, 국어도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고 하는데, 수학은 이제 하는 만큼 해서 이제 100 며칠 남은 이 시점에 좋은 결말 맺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시 7월 해설할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